미등록 번호로 걸려온 전화, 위험한 존재는 믿었던 사람. 평범한 금요일 밤 고등학생 한 명이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단 12분. 그런데 그 짧은 거리에서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목격 지점의 CCTV는 고장나 있었고 가로등 3개가 동시에 꺼져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일까요? 그리고 사라지기 직전 그의 휴대전화엔 정체불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통화 시간 36초.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통화 이후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밤, 고등학교 2학년 김시현 군은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평범한 저녁이었죠. 오후 8시 47분, 시현 군은 친구들에게 먼저 가겠다고 말하고 PC방을 나섰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2분 거리. 평소 수십 번도 넘게 걸었던 익숙한 귀갓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현 군은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의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부모님은 급히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주변 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시현 군의 마지막 모습은 오후 8시 52분에 포착되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걸음걸이,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골목이었습니다. 마지막 골목의 CCTV는 10일 전부터 고장난 상태였고 골목 안쪽에 가로등 3개가 동시에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 고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묘한 타이밍이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둠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시현 군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오후 8시 54분. 미등록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통화 시간은 정확히 36초였습니다. 누가 걸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녹음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기지국 추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시현 군의 집에서 600m 떨어진 오래된 공방 밀집 지역, 그 중에서도 폐건물 근처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때 소규모 목공예가들이 모여 작업하던 곳이었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폐업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거의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역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폐건물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고 지하 통로의 문은 놀랍게도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잠그고 빠져나간 흔적이었죠.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그곳엔 오래된 목공 도구들과 방음제가 붙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유선 전화기 한 대.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전화기의 발신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8시 54분. 김시현. 바로 그 시각, 시현 군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그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옆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마. 수사팀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었던 겁니다. 담당 형사는 시현 군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시현 군이 최근 몇 달간 참여했던 방과 후 목공 동아리. 그곳의 자원봉사 지도자가 바로 그 공방 밀집 지역에서 오래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수개월간 동아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신원을 조회하는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8년 전 그는 미성년자 감금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중학생이었고 그 남자의 작업장에 며칠간 갇혀 있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 그 남자의 현재 주소지는 문제의 폐건물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폐건물 주변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특수기동대와 함께 지하 공간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첫 번째 수색에서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방음제 아래 숨겨진 작은 공간이 발견된 겁니다. 방음제를 걷어내자 나무 판자로 만든 작은 문이 나타났고 그 아래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은폐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연군이 발견되었습니다. 테이프로 손과 발이 묶인 채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신체적 손상은 없었지만 극심한 탈수와 공포로 인한 쇼크 상태였습니다. 구조대는 즉시 시연군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그의 생명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건물 뒤편 골목에서 도주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취조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를 끼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연이는 저한테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동아리 시간에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저는 그냥 그 시간이 좋았어요. 하지만 수사 기록은 달랐습니다. 그의 범행 패턴은 8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관심 표현이 집착으로 변하고 결국 강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는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한 시연군은 경찰에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밤 PC방에서 나온 직후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돌아보니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었고 그는 밝게 웃으며 시연군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연아, 잠깐 시간 있어? 내가 만들던 작품 있잖아. 그거 완성해놨는데 가져가라고 연락하려던 참이었어. 지금 작업장에 있으니까 잠깐만 들러. 시연군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선생님이었으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었으니까요. 작업장 지하로 내려가자 그는 불을 켜고 시연군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부모님이 기다리세요. 시연군이 일어서려 하자 그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좀 더 있다가.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 아니에요, 정말 가봐야 해요. 시연군이 문 쪽으로 향하자 남자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껏. 시연군은 공포를 느꼈고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는 더 강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그리고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시연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를 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에 가뒀고 위에 방음제를 덮어 완벽하게 은폐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익숙해질 거야. 나도 처음엔 이런 게 낯설었어. 하지만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시연군은 그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이틀 밤을 보냈습니다. 물 한 병과 빵 몇 조각만이 전부였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를 구출한 겁니다. 사건은 명확히 납치 및 감금 혐의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출소 후에도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연군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고 이 악몽 같은 사건은 최악의 결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길 위에서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낯선 얼굴이 아니라 익숙한 얼굴에서 올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존중했던 어른, 함께 시간을 보냈던 지인. 그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낯선 사람뿐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거절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혼자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김시연 군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